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수원 광교 신도시 이곳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가 상당히 자욱하게 좀 뿜어져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닌데 아직 화재 진압이 끝난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났다고 합니다. 소방 장비 41대, 인력도 100여 명 이상이 현재 투입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대응 2단계라고 한다면은 이 불이 난 곳, 해당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인근의 소방서 6곳에서 한 8곳 정도가 동시에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할 정도로 상당히 이 규모가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부상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집계가 됐는데요. 연기를 흡입했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10여 명 정도가 구조가 됐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만나봤을 때는 한 13명 정도가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색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계를 완전히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에 있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놀라서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저희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광교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한 명이 이제 막 속보가 들어와 있죠.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다라고 지금 현재 속보가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구조된 13명 중 한 분인지 아니면 새로 발견된 인원인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송이 됐다. 이렇게 속보가 들려온 걸로 봐서는 생명이 어느 정도 위중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소식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전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포항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40여일 만이거든요. 지금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진이 지난달 15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지난 셈이죠. 41일 만에 여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걸 또 기상청에서 번복을 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발표를 할 때 당시에는 기계로 자동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규모 3.7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낮춰서 수동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3.5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이 오후 4시 19분쯤입니다. 포항시 북구 북동쪽 6km 지점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진이 71번째 여진이고 이어서 바로 또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72번째 여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또 한번 언급을 해줬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규모 5.4 강진의 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인명피해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SNS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진 진동을 느꼈다, 좀 건물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규모 3.5의 지진, 이게 그렇게 약한 지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전에 지진이 났을 때 현장에서 제가 3.8의 지진을 몸으로 한번 느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흔들림이 느껴졌었고 좀 기울어진 건물 그리고 또 벽돌이 무너진 건물에서는 잔해가 땅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는 이 후에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성탄절입니다만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피해 상황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가고요. 이번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누가 잘못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보다도 화재 원인을 좀 밝혀야 되는데 이 화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건물주 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주 그리고 또 이 스포츠센터 관리인에 대해서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택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그리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당일날 무엇을 했는지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 건물주가 구조 활동을 펼치다가 구조가 됐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경찰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화재 최초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이 건물주가 구조 활동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예. 도대체 불이 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예, 예. 이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약간의 의구심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누가 신고를 했는지 최초 신고자도 현재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이 화재가 발생했는지 이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중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스포츠 센터가 있는 건물 자체가 9층 건물이거든요. 네. 뭐 사우나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맨 꼭대기층에 테라스 형태 식당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식당을 짓는 과정에서 이 식당이 결국에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예, 예. 저희가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의 영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예. 꼭대기층에서 구조 요청을 한 분들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 보면은 중간층에도 그 한 7층 정도 창문 쪽에서 예. 어떤 남성분이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시다가 예, 예. 사다리차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왜 사람들이 꼭대기층까지 못 갔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예. 그것을 좀 들춰보는 과정에서 불법 중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뭐 아직까지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찰 그리고 또 제천시에서도 증축과 관련된 승인 과정에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뭐 이게 옥상이 없어서 화재 당시 대피할 곳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네. 뭐 정확한 거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제천 소방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제가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압수수색은 검토한 바 없다. 예.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 앞서도 말씀해 네네. 주셨지만 사실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초동 대응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고 예. 소방대원분들께서 이 화재 현장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사실은 어느 국민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도 필사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는 모습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텐데 일각에서 좀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2층 사우나 그 유리창을 깼으면은 더 많은 인원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응 과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책임 추궁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예. 책임 추궁보다도 앞으로의 이 화재 진압 프로세스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예.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일단 조사 총괄 그리고 또 현장 대응 등 해서 5개 반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외부 전문가가 참석을 합니다. 24명의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하고 이 전문가 중에는 뭐 특수 구조 활동이라든지 소방 관련 학계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뭐 어떤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좀 따져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중반 그러니까 1월 중순쯤에 이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임 추궁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조사 결과 역시 저희가 꼼꼼하게 지켜본 이후에 이 소방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좀 따져보는 것도 좀 늦지는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성급하게 이 소방대원들을 좀 비난하는 행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었는데요. 서울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갑자기 멈춰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벽부터 좀 이런 소식이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네. 전면 중단됐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하철은 아니고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람이 직접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인 경전철이고 예. 혹 이게 출범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한 명씩 탑승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철이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서울 무인 경전철 이 무인
우이 신설선인데요. 좀 예. 발음이 어려운데 예. 우이 신설선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승객 26명이 승객이 40명 정도 있었는데 26분 정도 좀 열차 내에 갇혀 있다가 비상 통로를 통해서 탈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멈춘 이후에 고객센터에서 원활하게 좀 대응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네. 역사 내에서 무한정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좀 예.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이 원인을 좀 따져보니까 이 경전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이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지하철을 보게 되면은 지하철이 이렇게 가게 되면 윗부분에 전기가 예. 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좀 시멘트 선로 사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열차가 이동을 하면서 쳐서 망가뜨린 거 아니냐 예. 좀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원인 조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 경전철이 하루 평균 7만여 명이 이용하는 경전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일이 또 화요일 연휴가 끝나고 다시 또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일부 운행이 재개가 됐는데 내일 출근 때 좀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출근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구는 일단 자정쯤 끝날 계획이고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예.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일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경전철이 지나는 구간에 버스 노선을 증편을 할 계획에 있다라고 했고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좀 출퇴근 시간이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예비 버스 편도 크게 늘려서 승객들을 실어 나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살 기도를 시도한 사람을 구하러 출동한 해양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저희가 그 소방관들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 해양 경찰도 상당히 노고가 많은 직종 중에 하나인데 자살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가 오늘 새벽 들어왔다고 합니다. 강화도 쪽에서 들어왔는데 네. 해양 경찰 대원들이 공기부양정으로 이 자살을 하겠다라는 분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출동 과정에서 소형 어선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탑승자가 6명 정도 있었는데 전원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충돌 예측을 전혀 못한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1일에도 자살 기도자가 한 명 대구에서 있었는데 예. 경찰관 한 분이 이분을 구하러 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좀 구조 과정에서 뭐 소방관 비롯해서 경찰 등 좀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도 상당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화재 사고를 비롯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